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국법 2회 저희가 헌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봤냐면 사람을 어떤 조건 하에서 구속할 수 있나 알아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인식하는 그 공공기관이 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무작위로 그냥 들어가서 침범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가택 수색을 할 때에도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살짝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현안이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다음에 권력 분립의 원리가 얼마 전에 국정안보법인가요? 멕시코하고 국경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티격태격했었죠. 네. 어떻게 어떤 원리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네. 알아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실질적인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고 네. 헌법에 또 우리 기본적인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네, 권리로 계속 진도가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헌법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죠. 예. 헌법의 첫 번째 10개 수정 조항을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Bill of Rights라고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란 말은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아주 기본적인-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헌법에 네,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네, 꼭 알아야 네. 될 거죠. 꼭 알아야죠. 네. 이거 기본이에요. 이거 민주시민으로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하나 아셔야 될 거는요. 지지난 시간하고 조금 연계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서 그 조금만 의심점이 있어도 사람을 데려다가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보내주질 않아요. 영장도 없이. 영장도 없이. 이게 합법이에요, 한국은. 예.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네. 네,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내 문을 두드리고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안 열어줘도 안 열어줘도 돼요. 아, 그 경찰이 권한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집 문을 두드려서 열어봐, 나 들어와도 돼라고 물어보면 노 해야 돼요. 네. 왜 들어와? 네가 영장이 없이는 영장 없이는 안 돼요.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네. 물론 그리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이 경찰서 같이 가자고 할 때 노 해야 돼요. 네.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에서 프랙티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100%는 모르지만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그 경찰서에 일정 시간 정도는 영장 없이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민주사회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 이 법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 네, 근거가 그걸 왜 뭔지 국민들이 헌법은 국민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최고법이 헌법인데 네. 왜 국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그런 식으로 내놨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예. 그거를 그때 당시에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냥 찍어줘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에 헌법을 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 대한민국 헌법은 심각하게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연장선상인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하더라도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반틈 이상 소명할 수 있는 프로벌 코즈로 이렇게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판사한테 제시를 하고 체포영장 이런 거 받아서 사람을 구속할 수밖에 없고요. 네. 수색도 마찬가지고 예. 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구속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속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를 판단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법 체계에 넘겨서 기소할 건지 말 건지 체포는 경찰이 했지만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기소는 이 사람을 구속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검찰이 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번 수사도 검찰이 하잖아요. 네. 미국은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은 기소는 검찰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중범죄라고 됐을 때는 검찰이 기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는 그랜 주어리한테 있더라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아. 대배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대배심 전직 판사, 변호사, 검사 그리고 뭐 교수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대배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사람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그렇군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배심원단이 대배심원에서 네. 기소를 그 저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기소를 결정하는 것도 대배심원단이 아닌데 네. 이것은 중범죄에 네,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배심원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펠러니 케이스라고 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인다이트먼이라고 하죠. 네. 기소하는 것을요. 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 아니면 이렇게 미스디미너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가벼운 경범죄라고 할 수 1년 미만의 1년 미만의 그 제일 텀이 있는 경우 네. 감옥을 1년 미만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스디미너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검찰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찰징 닥지먼을 기소 서류를 인포메이션이라고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좀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게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수정헌법 5조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들 기소가 돼 있는 기재가 돼 있는데 더블 제어퍼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혹시 이중처벌 금지 조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네. 한 죄로 2번 제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애들이 굶고 있어서 예를 이제 장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장발장이 굶고 있는 조카들 때문에 빵을 훔치러 갔어요. 예, B라는 베이커리로 빵을 훔치러 갔는데 아예 그냥 총을 들고 가셨네. 그냥 가시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이 없이 총을 빵 이렇게 쐈는데 그게 그 유발탄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예. 근데 그 행인이 죽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살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상해죄잖아요. 네, 중상해죄죠. 그렇죠. 네, 중상해죄이기 때문에 장발장은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고 형기를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냥 숨만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었어. 예. 그런 경우에는 장발장을 형기를 다 살고 나온 장발장을 다시 구속을 시켜서 이거는 옛날에는 당신을 중상해죄로 처벌을 했지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인죄를 받으시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한 번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죄로 2번을 처벌을 못 해요. 예. 한 번 벌 받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된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 수정헌법 5조에 기재돼 있더라라고. 예. 그리고 수정헌법 5조에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는데 한국하고 또 미국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형사소송법에서 네. 체포할 때도 임의동행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예. 예, 가서 뭐 무작정 경찰이 락업을 못 해요. 유치장에도 못 놓아요. 또 하나 죄송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형사 사건으로 잡혀가서 뭐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지고 피고 하고 막 검찰이 막 피고를 막 몰아붙이잖아요. 네. 이거 했죠, 뭐 잘못했죠, 인정하세요.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뭐 피고인이 신문을 하잖아요. 네. 네, 질의도 하고 증인석에 세워놓고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5조가 뭐냐면 내가 증언더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네, 형사 소송을 당했는데 예, 그거는 당사자인데도 당사자인데 내가 가서 왜 해요? 그거는 검찰이 내가 나쁜 짓을 했음을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예요. 예, 증언대에 서지 않아도 된다. 그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고 싶지 않다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웨이브를 하고 내가 서겠다 하는 거는 내 자신을 그만큼 위험에 내놓는 거예요. 예, 네, 내가 말하다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인보킹 피프트라고 하면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증언대에 서고 싶지 않다. 예. 네,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이런 경우에
언론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서는 최대한 또 개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네. 보장을 해놨다 법적으로 이렇게 네, 이해할 수 네, 있는 거군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개인들의 권리를 더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예,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국가가 더 일해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을 국가 쪽으로 떠넘겼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네요. 이 헌법의 출발이 조금 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많이 다르죠. 한국식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식 사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그냥 한국식 사고에 젖어서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떨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이런 그 기회에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묵비권도 행사하시고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시고 예. 그다음에 내가 왜 이유 없이 왜 잡혀 있어야 되지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판정에 서더라도 내가 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내가 왜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거짓말하면 위증인데 내가 왜 위증죄를 왜 받아야 돼요? 침묵하는 게 나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등등 이런 권한들이 나에게 있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또 헌법의 그 수정헌법 5조였나요? 네, 김원영 네, 변호사님. 네, 지금 5조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 나눠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미국 헌법 강의가 이어지겠고요. 네, 오늘, 5조를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